오늘 미국 정치 모멘텀은 환율입니다. 환율. 중국과 미국 간 무역 딜을 이틀 앞두고 있죠. 우리 날짜로는 내일인데 미국은 모레죠. 그래서 이틀 앞두고 막 그게 지금 시장의 관심인데 환율 조작국으로 붙인 봉인을 해제한다는군요. 그 서명식 할 때. 그래서 이게 5개월 전쯤에 이게 딱지가 붙었죠.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하고, 그 때문에,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런데 그걸 이제 봉인을 해제한다니까 반대로 정시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그래서 오늘 미국 주식이 중국 모멘텀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개선에 의한 반등 효과가 시장에 지금 작용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중국 모멘텀주 대표적인 게 애플입니다. 애플. 그리고 예전에는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테슬라까지.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가 중국 모멘텀 대장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한국은 뭡니까 그러면은 애플 대신에 삼성전자고 테슬라 전기차 대신에 LG화학이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 동반하는 그런 효과가 지금 우리 시장에도 어제부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요거 관련해서 2020년도에 주식시장이 미국보다는 다른 데다. 요게 또 나오는군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그 JP 모건에서 이미 그렇게 나왔다고 방송을 한번 했었죠, 제가. 그래서 그게 이제 JP 모건을 뒤따라서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10년간 미국 정시가, 다른 나라,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제 다 합쳐가지고, 그걸 국제 주식이라고 해놓고, MSCI, US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10년간 지금 아웃퍼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드디어 이제 10년간 했으면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그 계기가 미국 중국 무역 딜 이걸로서 이게 경계선상으로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건 스탠리에서 보는 것이고, 이미 한 달 전에 또 JP 모건에서 이미 그런 견해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이제 투자은행들이 비슷하게 컨센서스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돼가고 있으면 글로벌 펀드에서 이제 되게 그 의견 따라서 남들도 그래 하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해서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요즘 미국 자금이 살살 돌아오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효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자고 오늘 다시 또 모건 스탠리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지금 환율 지정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걸 봉인을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언론에서 나왔지만 이미 사실상 시장은 이미 눈치를 끌고 있었죠. 그러니까 무역 딜 하는데 제일 먼저 뚜껑을 열어야 될 게 그 환율 조작국 라떼로부터 떼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그것은 이미 그러한 말이 나오기 전부터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라는 게 차트로 이미 나옵니다. 이게 US 달러 중국 위안이죠, 위안. 작년 9월이 최악이었죠, 그죠? 작년 9월, 10월이 최악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슬슬 위안화 약세가 이제 조정을 받아가지고 강세로 되돌림을 하는 과정이 벌써 몇 달째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타결하기 위한 서로 협상을 주고받고 하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
합의가 나올 때 지금 뭐 거의 이제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와가지고 7위안 달러당 7위안을 넘어갔던 게 이제 7위안 아래로 6.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이 이제 이 과도한 무역 분쟁의 위험을 반영했는데 이제 그게 가라앉아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얼마입니까? 6.7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면은 계속 앞으로 더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강세로 좀 더 진행이 된다. 이 때문에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달러가 약세로 되니까, 달러가 그동안은 강세였는데 달러가 이제 약세로 되니까 달러가 약세니까 강세 통화 쪽으로 자금을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금이 벌써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그 달러에 대해서 반대로 강세는 뭐 그냥 뭐 대표적으로는 유로고 그래서 유럽 증시가 뭐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유로 외에 위안, 그럼 아시아 증시가 더 좋은 거고 뭐 뻔하죠.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가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좋으면 한국이 좋은 거고, 그래서 중국 위안화 강세면 원화 강세 이렇게 이제 연관해서 강세 통화 쪽으로 자금을 옮겨라, 그렇지, 자금 비중을 높여라,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글로벌 리바운드가 이제 원래 뭐 경제 전망적으로는 본격화된다. 경기가 뭐 리바운드 돼야 뭐 주식시장이 가는 게 뻔한 거고, 한국이 미국보다 올해는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제 이런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죠. 모건 스탠리가 지금 글로벌 슬로우다운이 이제 바닥쳤다. 그래서 반등을 하는데 그러면 미국과 그 외에 다른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왔으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건 스탠리 제목이 인터내셔널 스탁이라는 건 미국 외의 주식,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주식이 빅 이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글로벌 리바운드인데, 리바운드를 하는데 이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더 리바운드의 반등 힘이 클 것이다. 이 환율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강세, 원화 강세, 이게 위안화 강세면 원화도 강세가 됩니다. 동반하죠. 그래서 통화가 강세 쪽으로 가면은 그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자금들이 이동하는 거죠. 엔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에서 떨어져 가지고 또 뭐 위안으로 온다든지 달러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원화로도 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증시가 올해는 미국 증시보다 더 좋을 것이다. 미국 주식하고 뭐 동반해서 같이 간다고 볼 때 환율 떨어지면은, 달러 같이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유리한 거죠. 원화 강세로.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적 근거로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건 스탠리가 꼭 한국을 찍진 않았어요. 지난번에 JP 모건은 한국을 찍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이 최고 유망하다 이렇게 찍었는데, 모건 스탠리는 그동안에 워낙 아시아에서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미안한지 미국 이외의 국가가 좋다 이렇게 해놓고 주로 유럽 쪽을 많이 언급을 했고, 꼭 중국이나 한국을 꼭 집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포트를 쭉 읽어보면은 흐르는 톤이 JP 모건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는 항상 조건을 붙입니다. 뭐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악화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뭐 북한과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뭐 이란 사태가 또 다시 또 뭐 악화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냥 논리적 구조가 그렇다 이거죠.